여러분은 지금 본격 사회 지도층을 위한, 지성인들을 위한 고품격 음악방송 약쟁이 스튜디오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성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음악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같이 합니다. 네, 사회지도층과 지성인들을 위한 고품격 문화평론 방송 약쟁이 스튜디오, 이번 주에도 무사히 살아 돌아왔습니다. 아까 나올 때는 상당히 포근한 날씨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이제 작업실에서 일하다가 넘어오는 동안 손이 깨질 것 같은 엄청난 추위에 이제 놀라면서 왔습니다. 요즘에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너무 다양한 형태의 호흡기 질환이 돌고 있어가지고 한 4가지가 돈다 하더라고요. 뭐 코로나, 독감, 그다음에 뭐 뭐라 그러죠? 뭐 HPMB인가? 뭐 인간 메타 무슨 바이러스 해가지고 여튼 4가지가 지금 동시에 돌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어떤 유행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또 갑자기 날씨가 훅 떨어지면서 이제 면역력이나 뭐 적응이 순간적으로 안 돼서 갑자기 확 걸린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뭐 주변에 지금 난리 났고요. 심지어 지금 상황이 이제 폐렴 사망자가 급증해서 화장장이 이제 일정이 안 나오니까 3일장 보통 하잖아요, 요즘에. 근데 장례식을 하루를 더 하게 되는 그런 사태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좀 예전에 이제 코로나19가 한창 심각하게 이제 돌 때 이런 사태들이 좀 벌어졌었는데, 거의 지금 집계가 정확히 안 되고 있다 뿐이지, 중앙 집계가 안 될 뿐이지, 이제 코로나19 때에 거의 준하는 수준의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상당히 좀 불안합니다. 좀 주변에서 사실 코로나도 그냥 주변 사람들이 뭐 한 명 걸려가지고 걸렸대, 그럼 뭐 좀 낫고 또 주변에서 한 명 걸리고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독감이 지금 제 주변 사람들이 거의 다 걸렸어요. 동시에 한 일주일 남짓의 텀을 두고 다 걸렸습니다. 이래버리니까 이게 피부로 훨씬 더 강하게 와닿는 느낌이에요, 저는. 뭐 물론 코로나 때도 상당히 조심을 많이 했고, 조심이라고 하기에는 저는 정말 작업실에서 안 나갔기 때문에 당시에 뭐 그렇긴 하지만 지금이 어떻게 보면 더 위기감이 좀 강한 상태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까지 갑작스럽게 주변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걸리는 게 이게 흔한 일인가 하는 생각.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방송하면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부디 좀 하루하루 조심하시고, 저도 이제 뭐 딱히 이 뭐 독감 때문은 아닌데, 사실 지금 약간 위험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독감 걸릴 수 있는 짓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제가 평소에 거의 새벽에 밤을 새고 아침에 들어가서 자고 또 오후 늦지막히 일어나고 이런 생활을 쭉 해왔어요. 한 1, 2년 정도는 거의 이런 생활을 해왔고, 아침에 이동해야 될 스케줄이 있는 경우에 그렇게 되면 이제 몸이 잘 시간에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보통 한 7시에서 9시 사이에 잤는데 7시에 일어나서 나가야 돼. 그러면 새벽에, 밤에 자야 되는데 그 시간대에 항상 깨가지고 이제 너무 활발하게 활동을 하던 시간이니까 잠이 안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로 조금 지내다가 최근에 이제 아버지 생신 되고 하면서 며칠 좀 일을 쉬면서 가족들끼리 같이 있으니까 밤에 자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된 김에 나도 이제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생활하는 뽀이가 되어보자, 이런 생각으로
조금 생활 리듬 바꾸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주부터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방송 때는 새벽 생활이었는데요. 그 다다음 날인가 다음 날부터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늦어도 한 2시엔 자고 아침에 근데 언제 자도 근데 이상하게 7시면 깨더라고. 그리고 이제 더 자야 되는데 사실은 더 자면 제가 오후까지 그냥 푹 자버려요. 그래서 그냥 참고 지내고 어떤 날은 뭐 저녁 한 9시 40분에 잠들어버리고 뭐 이렇게 지금 혼란스러운 몸 상태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그래 언제까지 이렇게 방탕하게 살 수는 없다. 뭐 어디 가서 막 특별하게 PT를 받고 이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내 몸의 어떤 기능을 증강시키진 않더라도 떨어지진 않게 해야겠다. 뭐 이런 개념으로 좀 집에서 조금씩 운동도 좀 하고 있고요. 요즘에 뭐 이제 러닝이 굉장히 유행이에요. 밖에 나가서 이제 뛰는 게 유행인데 저는 뭐 그렇게까지 하기는 좀 빡세고요. 왜냐면 뛰고 나면은 집에서 씻어야 되는데 그러면 작업실 갈 수가 없고 뭐 여러 이유로 러닝보다는 그야말로 홈트레이닝 그냥 맨몸 운동 이제 되게 오랜 기간 동안 운동을 쉬다가 하니까 이제 힘들더라고요. 특히 그래도 제가 뭐 계단 많이 오르고 뭐 뚜벅이로 사니까 하체 운동은 어느 정도 돼요. 근데 푸시업을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좀 충격 먹었습니다. 푸시업을 원래 뭐 이렇게 뭐 왕년 얘기하는 거 좀 약간 추접스러워 보이지만 한 번에 안 쉬고 100개까지 했었거든요. 근데 물론 20대 때 얘기입니다. 근데 해보니까 10개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큰일이다. 이건 벌써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의 목표는 일단 안 쉬고 정자세로 30개 할 수 있을 때까지 회복하기. 굉장히 소박하죠? 그 정도만 할 수 있으면 일단 내가 내 몸 말하자면은 내 두뇌와 귀를 운반하는 도구죠. 저는 이제 뭐 소리 듣는 걸로 일을 하니까 두뇌와 귀를 운반하는 도구인 내 몸이 그 정도면은 크게 무리 없이 작동할 것이다. 그래서 30개 논스톱으로 할 수 있을 때까지 좀 약간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계속 좀 유지하자. 그런 상태를. 그런 정도의 체력을 유지하자. 사실 성인 남성 중에서 뭐 남녀 불문하고 운동을 꾸준히 안 하고 계속 그냥 직장 생활만 하고 자고 이렇게 했던 분들 막상 해보면 진짜 푸시업 30개 한 번에 하기 힘들 수 있어요. 저도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으니까. 그래서 우리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그래서 컨디션이 약간 왔다 갔다 해요. 지금 약간 지금 피로감이 있는 상태인데 여튼 중앙에서 이제 컨트롤하고 집계하고 하는 게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모르겠으나 지금 꽤 심각한 상태가 아닐까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건강 연초부터 아프면 서럽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뭐 요거는 살짝만 하고 넘어갈게요. 뭐 다들 아시는 소식이니까 뭐 중앙에서 이런 걸 집계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그게 왜 안 됐냐 아시죠? 지금 오늘 아침에 사실 제가 지금 피곤한 게 그것 때문도 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의 체포 현장 생중계를 봤어요. 그거에 대해서 뭐 딱히 코멘트를 길게 하진 않겠습니다. 뭐 저희 방송에서 이제 그런 내용을 뭐 이렇게 편파적으로 다루고 싶진 않고 뭐 저희 개인적으로 그냥 알아서 편파적으로 얘기할게요. 뭐 방송에서 하고 싶진 않지만 어쨌든 그런 혼란스러운 정국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두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게 정말 팬데믹이 돌아온 것처럼 지금보다 훨씬 더 번져버렸을 때 이런
독감 유행이 확 번져가지고 정말 이거 좀 심각한 거 아닌가 싶은 수준까지 됐을 때 제가 보기엔 이미 그 어간이 간 것 같은데요. 이미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더 심각한 상황이 됐을 때 이거에 대한 대처가 지금 시점에 얼마나 될 수 있을까라는 게 조금 불안한 부분.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몸 잘 간수하고 잘 드시고 잘 주무시고 따뜻하게 주무시고 그렇게 몸 관리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온수매트를 드디어 꺼냈고요. 참 첫 소식부터 소식이라기에는 그냥 이제 잔잔하게 넘어가는 썰인데 이렇게 또 두려움 너무 안겨드린 것 같아서 약간 무거운 마음도 동시에 듭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노래 하나 듣고 올게요. 이승기의 잘 가요 듣고 돌아오시겠습니다. 이제야 난 깨달아요. 내 절대 그대 짝이 아님을. 괜찮을게요. 영혼밖엔 팔 것 없는 못난 날 잘 비켜갔어요. 그대 행복 내가 꼭 아니라도 지킨다면 그게 사랑일 테죠. 그게 나의 몫이죠. 잘 가요 내 소중한 사랑. 행복했어요. 그래도 이것만 알아줘요. 지금 그 사랑보다
네, 잘 가요 듣고 오셨고요. 그 다음 소식도 좀 착잡한 소식입니다. 제주항공 사고기 블랙박스가 충돌 4분 전부터 기록 조작이 안 됐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되게 문제 제기도 많이 하고, 일부에서는 음모론적인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어떻게 딱 그 사고 시점만 없을 수 있냐, 블랙박스가. 무슨 차량용 블랙박스도 사고 직전까지는 작동을 하는데 그게 무슨 상황이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발표되는 바에 따르면은 해당 기종이 이제 엔진이 양쪽이 다 다운됐을 때 이제 보조 전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블랙박스가. 그 보조 전력으로 들어가는 게 옵션이었대요. 그러니까 그 옵션을 달지 않으면 엔진이 양쪽 다 나가면 전력이 나가버리는 거죠, 그냥 블랙박스까지도. 일단 1차적으로는 그게 옵션이라는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엔진 양쪽이 다 동시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정말 희박한 확률이래요. 그래서 뭐 당연히 비용 문제겠죠? 옵션을 안 달았고 그 희박한 확률을 뚫고 엔진 양쪽이 문제가 생겨서, 그리고 또 그 희박한 확률로 옵션을 안 달아서 우리는 그 4분 동안의 어떤 기록을 확인할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게 지금 제가 해석한 현 상태의 인식이고요. 실제로 뭐 모르죠. 세상 일 중에서는 뒤늦게 다른 상황이 밝혀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실제로 뭐 자료가 있었다라고 언젠가 나올 수도 있겠으나 현 상황에서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그래, 결국엔 그 비용 문제예요. 사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비용, 뭐 예산, 돈, 사실 대부분의 가치를 뛰어넘는 중요도를 지닌다고 보여요. 그렇게 사람들이 배워왔고, 그렇게 살아왔고, 실은 뭐 우리가 사회생활 하는 거, 뭐 정치든 경제는 당연하고요. 그 모든 게 대부분 다 이 비용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조금 예시를 들자면, 물론 뭐 들으시는 분들 다 아는 얘기겠지만, 우리가 뭐 사회복지의 일환으로 어떤 약간 차상위 계층이나 약간 이런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어떤 지원을 한다. 그 비용이죠. 그거에 대해서 어떤 효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그 돈으로 다른 무언가를 할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름대로의 효과와 거기에 드는 비용을 재가면서 사회를 꾸려나갑니다. 그리고 작게 보면 뭐 이런 것도 있죠. 회사에서 뭐 정말 슬픈 얘기가 얼마 전에 돌았잖아요. 이제 미국에 있는 모 회사는 에어컨을 설치하지 않는데요. 여름에도. 왜냐? 그냥 에어컨 설치 안 하고 그냥 직원들이 뭐 쓰러지고 하면은 뭐 잘라버리든가 아니면 병원비 주고 하는 게 더 싸게 먹힌다 이거예요. 에어컨을 계속 틀어놓고 시원하게 일하게 하면 그 전기세가 더 나간다 이겁니다. 이게 이제 비용 절감, 그러니까 비용만으로 세상을 봤을 때 생겨나는 문제고, 혹은 이제 비용에 대해서 특정 예산에서 어떤 그걸 지도해 나가는 소수가 나머지 사람들이 생각 안 하고 집행을 하면 생기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결국엔 그걸 어떻게 쓰고 얼마나 투자하고 이게 다 이제 비용과 연관된 의사결정인데 조금 오래 돌아왔습니다. 다시 이제 제주항공 사고로 돌아오자면 그 옵션 다는 거, 보조전력이 가동될 수 있는 옵션 다는 거 얼마가 드는지는 전 몰라요. 뭐 아마도 비행기 가격이 뭐 한두 푼도 아니니까 뭐 수천만 원, 수억일 수 있었겠죠. 그리고 그거를 달고 그냥 계속 운행 문제 없이 하면 사실은 한 번도 쓸 일이 없는 비용일 수도 있어요. 한 번도 쓸 일이 없는 장비인데 거기에 비용을 들이는 게 너무 아깝고 너무 낭비라고 느낄 수 있어요. 네. 결국에 우린 이번에 봤잖아요. 그 한 번이 얼마나 소중한 거였는지를 봤잖아요. 일은, 사건은 발생했고 뭐 그 장비가 있었다고 해서 사고가 벌어지지 않을 상황은 아니었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근데 어떤 상황이었는지 사실 우리는 알고 싶잖아요. 규명하고 싶잖아요. 그게 불가능해진 상황. 그러니까 이런 식의 비용 절감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우리 사회 도처에 있어요. 뭐 옛날로 내려가자면 사실 뭐 성수대교 이런 것도 다 비용 때문이었죠. 결국엔 한창 부실공사가 횡행하던 시절에. 그리고 그게 지금은 없느냐. 제가 피를 토하듯이 여러 차례 말씀드린 그 순살 아파트, 철근 빼먹고 철근 결속 제대로 안 하고 뭐하고 하는 거 다 비용이에요. 자재를 덜 쓰는 것도 비용 문제고 자재를 빼돌리는 것도 비용 문제고 자재를 제대로 이제 뭐 철근을 제대로 결속하거나 이 과정을 안 하는 거, 콘크리트 타설을 양생을 제대로 안 하고 비 올 때 하고 하는 거 다 그 건설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비용이 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순간의 어떤 비용을 아낄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다. 어떤 것은 이 비용을 지금은 정말 짧게는 아꼈지만 나중에 뭐 2배, 3배 혹은 2배, 3배로 얘기할 수 없을 정도의 수십, 수백, 수천 배의 규모의 비용으로 우리에게 이제 다시 돌아온다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이번 이제 사고에 대해서 뭐 다른 여러 가지 말과 또 애도하는 마음 다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 블랙박스의 사분이 없다는 사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옵션 안 다는 거 하나 때문에 그 옵션이 돈이 아까워서 비싸서 달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는 그 옵션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큰 비용을 또 지불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노래 하나 듣고 올게요. 윤종신의 우리 이제 듣고 돌아오시겠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말아요.
노래 듣고 오셨고요. 자, 이번에 조금 그래도 너무 이제 무거운 얘기만 하긴 좀 그러니까 뭐 사실 기사라고 하기도 민망한 얘기긴 한데 조금 가벼운 주제로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자, 호텔물 더러워 필터 필수 vs 샤워기 교체 한국인 유난. 이게 뭐냐면 뭐 국내도 국내지만 특히 이제 해외여행 갈 때 호텔에 샤워기 그 헤드를 교체할 걸 들고 가시는 분들이 의외로 꽤 있어요. 그러니까 필터가 달려있는 거를 들고 가서 쓰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여러 호텔에서 막 해외에서 막 금지되기도 하고 막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강암지대라서 상당히 물이 깨끗한 걸로 유명한데, 뭐, 저도 안 가봤지만, 유럽 가면 이제 석회수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또 뭐 설거지의 방식도 약간 다르고, 이제 물 자체를 그대로 음용할 수가 없고, 뭐, 요런, 사실, 계곡물이나 강물을 그냥 바로 먹는 자체가 되게 흔치 않은 것 같아요, 세계적으로. 의외로. 그래서 이제 끓여 먹으려고 차 문화가 발달한 지역이 있고 뭐 이렇죠. 여튼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샤워기 필터를 달면은 그 석회가 잔뜩 필터링 돼가지고 뿌옇게 된다, 필터가. 이런 얘기가 있고, 또 특정 지역들은 진짜 빨갛게 되거나 까맣게 되거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뭐 샤워하면은 뭐 양치하면서 아무래도 극 미량은 또 먹게 되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걸로 세수하고 양치하면 피부가 안 좋아지고 막 이런 것 때문에 필터를 가져간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갑론을박이 생기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 기사에 나오는 딱 그 도시의 예시는 베트남의 다낭입니다. 다낭에 있는 호텔에서 샤워기 필터 교체하면은 뭐 위약금 내야 되고 뭐 금지했다 하더라고요. 다낭을 재작년인가? 작년. 이제 2025년이죠? 그러면 작년? 재작년? 3년 전에 갔다 왔네요. 3년 전, 아닌가? 더 됐겠다. 왜냐면 코로나 터진 직후에 제가 있었거든요, 다낭에. 여튼 갔다 왔는데 저는 샤워기 필터를 따로 가져가진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 있는 걸 썼고 생수를 사서 먹었고요. 지금 집에서는 그냥 수돗물 먹습니다. 그냥 수돗물 끓여가지고 먹습니다. 그렇게 30몇 년 살아왔어요. 수돗물 푹 끓여가지고 보리차 넣고 먹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일단 뭐 제가 살아있는 걸 보면 큰 문제가 없다는 얘기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쪽으로 묻어내요. 뭐 해외 나간다고 뭐 물갈이를 심하게 한다거나, 그 물갈이라는 게 뭐 생수를 먹어도 하는 거니까 물갈이를 심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특정 국가에 가서 샤워를 했는데 피부에 발진이 나거나 뭐 이런 식의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둔감한 편이에요. 다행히 뭐 크게 이제 사고가 나거나 이런 부분이 없었고, 근데 저는 지금 저희 집도 필터가 달려있긴 합니다. 그것도 딱히 달려고 단 건 아니고 지나가다가 이제 딴 거 사라고 갔다가 갑자기 눈에 띄었어요, 그 샤워기 필터가. 그래서 한 개 주워왔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이렇게 다 있는 그 샵, 거기 갔다가 구경하다가 이거 한번 해보고 싶다, 궁금하다. 그래서 사온 거예요, 하나. 그거 지금 놀았습니다. 왜냐면은 원래는 하얀색이죠. 그리고 사용하는 동안 오랜 시간 전혀 물 색깔 변하지 않고 하얘했어요.
근데 저희 살고 있는 집 같은 경우에는 관리소에서 한 번씩 그 물탱크 청소를 해요. 뭐 관까지 청소할 수는 없지만 물탱크랑 싹 청소를 합니다. 그러면은 하루 정도 동안 혹은 몇 시간 동안 청소한 그것 때문에 녹물이 나옵니다. 근데 그 타이밍을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새벽에 자고 이러니까 새벽에 밤새고 아침에 자고 이러니까 그 방송을 못 들었어요. 그래서 물탱크 청소했다는 얘기를 못 듣고 그냥 쿨하게 켰다가 녹물이 나오는 것 때문에 남아있던 녹물이 나와가지고 지금 약간 누렇게 변했습니다. 빨리 갈아야 되는데 그거를 한번 확인하면 사람이 그게 신경 쓰이게 돼요. 저도 사실 요즘에 그런 생각합니다. 스톱물 먹어도 되나 이 생각하는데 제가 이것도 사실 좀 위험한 에피소드긴 한데 물을 끓여서 먹는다고 했잖아요. 주전자에다가 끓여놓고 그래도 너무 물이 많으니까 바로 끓지 않아요. 라면처럼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날 제가 상당히 피곤했던 날이어서 물 끓인 채로 이제 불을 켜놓고 잠든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황급하게 가서 껐는데 정말 다행히도 밑에 약간 그냥 자박자박할 정도로 남아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주전자가 그게 뭐 전체 몇 리터가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상당히 물이 많이 들어가요. 그게 그냥 계속 끓어서 다 증발해버리고 집은 완전히 뿌였어요. 그러니까 가습기 심하게 켰을 때 이제 집 뭐 되게 방이 뿌얘지잖아요. 집은 약간 그 무슨 대청봉 올라갔을 때처럼 구름 속에 있는 것처럼 뿌였고 주전자 안에 있는 물은 거의 남아있지 않은 수준. 그 상태에서 일단 껐습니다. 끄고 아 뭐야 이러고 너무 피곤하니까 다시 잠들었어요. 껐으니까. 다음날 되면 이제 주전자 식죠. 그래서 열어봤거든요. 다시 끓이려고. 근데 하얀 가루가 있더라고. 그래서 순간적으로 제가 뭐야 가 된 거죠. 아니 수돗물에 이런 게 왜 있어? 라고 생각했는데 뭐 찾아보니까 수돗물에 원래 있다 하더라고요. 그게 결국에는 어떤 우리가 보통 말하는 미네랄 워터에 들어있는 그런 성분들이 이제 다량의 물을 그렇게 끓여버리면은 이제 결정화돼가지고 나오는 거라고 하는데 묘하게 찜찜해요. 계속 그런 기분이 있어요. 그거를 알게 된 사람들은 이제 설치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사실 어느 정도 좀 비용이 좀 있는 호텔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그냥 그거를 필터를 좀 대량으로 어디랑 계약해서 구매한 다음에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것까지도 서비스에 넣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 필터 정말 단순한 필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비용이 비싸지 않거든요. 뭐 엄청난 기능이 있고 막 음이온수가 되고 뭐 이런 거 아니고 그냥 불순물 걸러주는 정도의 필터는 필터 기술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저렴합니다. 그것도 포함하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면 사실 이제 막 필터가 빨개지고 까매지고 할 정도면 사실은 그 수돗물이 그렇게까지 안전한 물은 아니라는 게 이제 좀 반증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장기적으로 쓸 게 아니니까 여행자들은 뭐 괜찮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게 장기적으로 써도 그 쓰는 거기 지역 주민들은 혹은 거기 호텔 직원들은 썩 좋을 건 없지 않을까. 이거를 금지하는 건 좀 또 너무 과잉한 반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거 이제 빼다가 부러뜨려 먹고 이런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뭐 그건 저도 이해합니다. 그거를 좀 서비스의 일환으로서 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게 그냥 저의 혼자 해보는 그런 생각이고요. 뭐 저도
되게 둔감하게 살지만 그 찜찜함을 이해하기 때문에 뭐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뭐 이거 뭐 가볍게 얘기하는 거였으니까 또 노래 하나 듣고 올게요. 권진아 쌤 김의 여기까지 듣고 돌아오시겠습니다. Baby baby 네 말이 다 맞는 것 같아. 네 옆에서 웃고 있는 여자 정말 예쁜 것 같아. 우린 오랜 시간 서로 잘 맞는다 생각했지만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이 더 어울리는 것 같아. 내가 알던 너의 미소 내 손을 꼭 잡아주던 너 이제 그 옆자리는 내가 아냐. 너 나를 제일 친한 친구라고 소개하는 널 보면서 그저 웃음만 짓는 내가 싫어. 예뻐 보여 착해 보여 그래 네 말대로야. 좋아 보여 편해 보여 나와 있을 때보다. 사실 난 좀 아프다 네 옆에서 웃지마. Baby I'll be okay. 할 말은 참 많지만 여기까지. Baby baby 네 말이 다 맞는 것 같아. 지금 곁에 있는 사람 널 채울 수 없을 것 같아. 너가 없는 하루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널 닮은 사람 찾는 걸 보면 널 못 잊는 것 같아.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잘 모르겠어. 이 자리에 너를 왜 불렀을까 바보처럼. 널 이제 친한 친구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내가 여전히 너를 찾는 내가 싫어. 예뻐 보여 착해 보여 그래 넌 그대로야. 좋아 보여 편해 보여 내가 있을 때보다. 사실 난 좀 아프다 네 앞에선 웃지만 Baby I'll be okay. 할 말은 참 많지만 넌 괜찮니 안 보이니 바로 네 앞에 내가 끝난 거니 친구인 거니 지금 난 너무 아파. 사실 널 볼 때면 나 아직 흔들리지만 그래 I'll say goodbye. 할 말은 참 많지만 여기까지. 네, 노래 듣고 왔고요. 마지막에 뭐 한마디 있었던 것 같은데 시간이 다 끝나가길래 급하게 잘랐거든요. 마지막에 한 몇 음절 끄는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자, 또 뭐 새로운 소식인데 공무원 왜 하냐고요? G세대 놀라운 반전. 2000년대생 대거 서울시 입성. 2000년대생이면 진짜로 딱 20대 한 초반에 혹은 많아봤자 중반에 공무원 입성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 뭐 이런 기사예요. 서울시에 새로 임용된 공무원 중에서 흔히 이제 G세대라고 하는 MG의 G죠. 어린 나이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다. 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막 어떤 평소에 어떤 봉사하는 삶을 살고 싶어서 했다. 막 이런 사람도 있고, 그리고 어떤 뭐 남을 돕고 이런 거에 좀 보람을 느낀다. 그리고 이제 공공적인 어떤 사업을 통해서 뭐 기여하고 싶다. 뭐 이런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매사 좀 꼬인 상태로 무언가를 보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2000년대생 이제 임용된 공무원들이 기사에 나간다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공무원 왜 하셨어요? 라고 했는데 해먹을 게 없어가지고요. 그래도 뭐 따박따박 월급 나오고 연금 나오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어디 회사 면접 보러 갔을 때 지원 동기가 뭐죠? 돈 벌라고요. 월급 받으려고요. 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여기가 제 스펙으로 갈 수 있는 데 중에 제일 월급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뭔가 귀사와 귀사의 비전과 나의 직능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은 조금 걸러서 봐야 되는 기사가 아닌가라고 1차적으로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 조금 더 꼬자면 최근에 공무원 퇴사자 그리고 공무원 지원자, 퇴사자는 늘고 공무원 지원자는 좀 줄어드는 추세였단 말이죠. 사실 뭐 공무원이 줄어든다는 게 뭐 장단이 있는 거지만 그런 상황 때문에 약간 여론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획된 기사가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살짝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추측을 저만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댓글에도 많이 있는데 공무원이 그간 퇴사했던 이유들, 그런 내용은 제가 방송에서 몇 번 다뤘습니다. 일단은 내부의 이상한 그리고 굉장히 경직된 문화와 생각보다 워라밸 없음, 근데 월급 너무 적음, 뭐 이런 것들이죠. 물론 뭐 수당이랑 다 합치면 사실 뭐 어느 정도 혼자는 살 만큼 나와요. 그럼에도 우리 사회 같은 경우에 어떤 서로 그런 연봉 같은 걸 비교하고 서로의 삶의 수준을 계속 확인하고 이런 게 너무 배어 있다 보니까 충분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위에서는 뭐 자꾸 말도 안 되는 이제 꼰대 같은 얘기 하지, 경직돼 있지 조직 문화는. 공무원의 최고 장점이자 단점이 그거잖아요. 안 잘린다. 단점은 내 위에 있는 저 멍청이도 안 잘린다. 그런 걸 못 견디고, 아니면 뭐 민원인들의 악성 민원, 스트레스 때문에 그만두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전혀 배제한 상태에서 우리 2000년대생, 우리 젊은 친구들이 어떤 국가의 공공의 일을 위해서 뜻을 가지고 공무원이 됐습니다. 이런 기사를 썼을 때 그게 공감이 많이 가는 내용일까요?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동안 사실 급여가 적은 건 뭐 공무원의 어떤 폐단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냥 그런 시스템인 거니까, 현재 뭐 처우가 그런 상태인 거니까. 네? 공무원 사회, 공무원 조직의 문제점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던 게 작년 말까지 계속 나왔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쇄신을 하고 해결하고 할 것인지 전혀 뭐 추진된 바가 없는데, 이런 기사를 보면 뭐지? 이 뭔 소리지? 라는 게 뭐 일반하지 않을게요. 저의 느낌이고,
우리가 보여줘야 될 부분은 다른 데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뭐 해결할 수 있는 거 많잖아요. 악성 민원인들을 대처할 때 공무원이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한다. 제가 지난번에 이 얘기하면서 이제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악성 민원인이 뭐 군청에 왔다. 그럼 군수가 나와라. 군수가 나와라. 시청에 왔다. 시장이 나와라. 구청에 왔다? 구청장이 나오면 되고. 나와가지고 그 보좌진들 쫙 같이 나와서 무슨 일이시죠? 도망갈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이제 보완해 나갈지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더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보고요. 또 노래 하나 듣고 올게요. 후다닥 홍진영의 오늘 밤에 듣고 돌아오시겠습니다. 네, 오늘 밤에 듣고 오셨고요. 마지막으로 잠깐 이제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요 얘기는 좀 하고 넘어가고 싶어서 약간 무슨 호처럼 부릅니다. 테라 권도형 누군지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코인으로 거하게 아주 대차게 해먹고 도망갔다가 잡힌 양반이죠. 나이도 그렇게 안 많아요. 네, 관련한 사기로 약 58조 원 이상의 손실을 초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 돈이 다 이 사람한테 들어간 건 아마도 아니겠으나 아마도 추측컨대 조 단위의 수익을 봤을 것이다. 이 사람은 그 사기로. 그래서 어디로 송환되냐 말이 많았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송환되면 안 된다라는 여론이 참 웃기죠. 이제 국내 내국인 범죄자가
한국으로 송환돼서 재판받으면 안 된다라는 게 우리나라의 주요 여론이었습니다. 미국으로 갔을 때 사람들이 쾌재를 불렀고요. 왜냐면 미국은 형량을 시게 때리니까. 한국에서는 뭐 돈 없다 했으면서 여기는 수백억씩 막 다 어디서 나오는지 막 나오고 있고. 저는 이걸 보면서 좀 진짜 웃기는 촌극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나라로 오면 그가 지은 죄에 합당한 벌을 받지 않을 거다라는 게 우리 모두의 그 잠재의식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우리 모두 동의하고 있어요. 한국 법정에서 이렇게 돈 많은 사람이, 은닉자금 많은 사람이 재판을 받으면 너무도 할인되어서 어쩌면 집행유예가 나올지도, 이런 게 거의 합의가 돼 있어요. 우리 사이에. 근데 미국 가면, 미국도 물론 이제 미국 법원도 이제 약간 유효 결제해야 되는 곳이라서 과금을 좀 해야 돼요. 그래도 워낙에 사건의 규모나 범죄의 규모, 피해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막 징역 200년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미국으로 송환되는 걸 바란 거죠.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이제 사법 체계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어떤 심정이 딱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이 정도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소녀시대의 파티 들으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Hey girls, do you know what time it is? It must be party time. Here we go. 여기 summer, 지금 radio 켜. 흘러 나오는 favorite song. Hey, turn it up. 즐거운 rhythm, 이끄는 대로 drive. 눈이 부신 여름 속으로. 산을 넘어온 바람을 따라. 지금 yeah, singing yeah. 목소리를 높여 louder and louder. 파도 소리 따라 달려. Here we go. We can't stop. 여긴 party time. 이대로 계속 party time. We gon' rock 따뜻하게 dance tonight. Let's go to Venezuela, 모이고 가로지주 캘리포니아 로마까지 엔진주 푸른 바다 멋진 파도 비니까 We love summer 바쁘게 뛰어온 어젠 다 잊어버리고 Hey, turn it up. 서투른 하늘 정말 완벽한 걸 수면 위에 가득 물들어 찬란한 여름 다가기 전에 함께 singing 들뜬 내 마음은 higher and higher 어서 찬을 위로 a shot here we go We can't stop 여긴 party time 이대로 계속 party time We gon' rock 짜릿하게 dance tonight Let's go to Venezuela 모이고 가로지주 캘리포니아 로마까지 엔진주 푸른 바다 멋진 파도 비니까 우릴 부를 sunrise 찾아와도 멈출 수 없어 계속되는 party time Go on and on 밤새도록 We can't stop 여긴 party time 이대로 계속 party time We gon' rock 짜릿하게 dance tonight Let's go to 혹시 성남 시민이신가요? 네, 그런데요. 축하드립니다. 독감 무료 접종에 당첨되셨습니다.
성남 시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독감 접종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10월 21일부터 성남 시내 가까운 병의원을 방문하세요. 첨단과 혁신의 희망도시 성남. 살림꾼 김재우의 살림템 추천. 창틀 바람막이로 실내 온기 지켜줄게. 포장은 다회용기로. 플라스틱 거절한다. 우리 식재료로 유통을 줄이면 탄소를 줄일 수 있어. 이 모든 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구 살림템. 여러분도 함께해요. 공익광고협의회. 지역민의 소리, 희망 속의 공감. 여러분께서는 지금 90.7MHz 성남 FM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성남의 지역 라디오 방송 성남 FM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와 다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남 FM 방송 홈페이지 www.fmnara.com 또는 전화번호 703-6100번으로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정성을 다해 프로그램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성남 FM 방송입니다. 고맙습니다. MHz 성남 FM 방송입니다.